자, 초등학교 6학년 선행 1-2 단원 정리입니다. 자, 기본도형 원과 합체꼴. 자, 열쇠 문제를 정리하는 거야. 잘 봐. 1번 봅시다. 1번. 좀 쉬었다 하겠네. 자, 초등학교 6학년. 자, 선행 1-2. 자, 기본도형 원과 합체꼴. 단원 정리입니다. 자, 13개로 정리할 건데, 이건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알았지? 자, 1번 한번 봅시다. 1번. 자, 전개도에서 직사각형의 가넓이는 40이다. 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직육면체니까 밑면 2개, 옆면 하나로 건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직육면체라는 건 마주보는 것들이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고 이거랑 얘랑 같은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가하고 이게 마주보기 때문에 하나가 10이면 긴 데가 10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넓이가 4니까 여기는 4라는 의미야. 짧은 건 4라는 뜻이죠. 여기 4예요, 4. 근데 전개도니까 이제 접을 거 아니야. 접었을 때는 만나는 부분이 길이가 똑같아. 이거 10이고, 마주보는 거 10이고, 만나니까 10이고. 여기 4였으니까 여기 4. 그러면 이제 마주보니까 여기 4. 이해됐죠? 자, 그러면 가는 얼마냐면 40이라고 했고, 밑면 요것도 40이라고 했고. 맞지? 근데 옆면 자체를 구하는데 옆면 요거 한 방에 구해야 돼. 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자, 14 어떻게 돼요? 28이란 말이야. 28 곱하기 높이 6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6, 22, 6, 8에 48이니까 168이다. 이해됐니? 그럼 3개를 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더하면 어떻게 돼? 208. 40까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48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거는 이제 1회에서의 1번이고, 이거 유사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시험 못 봐갖고, 내가 지금 이거를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어. 알겠지? 자, 유사 문제 1번. 다시 한번 풀게. 잘 봐. 가의 넓이는 45래. 45야. 방금 전에 설명했지? 이거 7이니까 여기 7이고, 자, 이거 5니까 여기 마주보는 거 어때? 여기 5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또 마주보니까 5, 접히니까 여기 5란 말이야. 자, 그럼 이게 45면은 5, 9, 45. 마주보니까 9. 맞니? 또 마찬가지로 마주보니까 9.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직립면체 건넓이니까 밑면 2개 아니야. 얘는 그냥 45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옆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한 방에 구하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돼요? 자, 직사각형의 가로 얼마입니까? 9595. 응? 9595. 더한 다음에 높이는 이제 7이에요. 계산해보자. 95라는 거는 어떻게 돼? 14. 그럼 14 2배는 28. 곱하기 7. 이렇게 되고. 7, 24, 140에 7, 8에 56. 196이 되겠네. 그치? 요걸 더하면 돼. 맞나요? 자, 45랑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90이 됩니다. 그럼 요거랑 이제 더해서 마무리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어떻게 된다? 93, 27. 자, 276이 나오겠다.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직육면체의 건넓이는 마주보는 밑면 2개와 마주보는 두 쌍의 옆면, 그거를 한 방에 쫙 펼쳐가지고 큰 직사각형의 넓이로 구한다. 자, 밑면 2개, 옆면 하나. 기억하세요. 다시 이제 그 기본도형하고 원값체꼴 1회 시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제? 자, 두 직육면체 상자의 부피를, 자, 직육면체인데 부피를 이제 비교라고 한다. 가장 알맞은 방법은 무엇이냐? 자, 두 상자의 건너비를 재어가지고, 야, 부피를 재는데 건널비를 재?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안 되죠? 아, 건널비랑 부피랑 연결이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 거는 판단 불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상자의 무게를 재서, 야, 부피 잰다니까. 왜 무게를 재고 난리야? 야, 그러니까 공기는 어때? 부피가 되게 크지? 근데 무게가 가볍잖아. 부피가 큰데도 가벼운 게 있단 말이야.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상자의 밑면의 넓이를 재어서 더 넓은 거. 야, 밑면이 더 넓어. 근데 높이가 되게 낮으면 어떻게 할 거야? 부피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상자에는 쇠구슬을 넣고 다른 상자에는 탁구공을 넣어서 개수를 셉니다. 아니, 똑같이 넣어야지. 쇠구슬 넣었으면 쇠구슬을 넣어야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 아니야? 어느 한쪽엔 쇠구슬이고 탁구공, 쇠구슬하고 탁구공을 왜 비교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자 5번 두 상자에는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지우개, 자 똑같은 거로 어쨌든 빈틈없이 넣고 개수를 셉니다. 어때? 아 이건 딱 들어맞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와. 그래갖고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번엔 다시 2회차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좀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2번 봅니다. 알았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풀 거야. 하도 점수가 낮아가지고 3회는 좀 잘 보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임의 단위로 두 개의 직육면체 부피를 비교할 때 부피를 비교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 직육면체 하냐 그치? 직육면체의 가로의 길이가 같습니다. 야 직육면체의 밑면의 가로 이렇게 해야지. 무슨 직육면체 가로가 어딨어.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면 직육면체의 밑면이 직사각형입니다. 아니, 당연하지 그거는 그죠? 근데 서로 생긴 게 다르면은 안 되잖아 그치? 좀 애매하잖아 그치? 자 두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있습니다. 야 부피인데 건널비가 왜 나오니? 방금 전에 비슷한 거 하니까 조금 이제 명확해지죠. 두 직육면체 색이 같습니다. 부피인데 색깔이랑 관계가 있나요? 없지. 애매하잖아. 그러면 이제 땡이야. 얘도 답이 5번인가 봐. 두 직육면체에 넣는, 자 직육면체에 넣는 단위의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자 단위가 뭐야? 센치로 재려면 센치로 되고 미터로 좀 미터로 재.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비교하려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지? 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비교가 된다. 알겠니? 이겁니다. 알았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건 진짜 정말 비교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3번으로 왔어. 이건 몇 회일까요? 1회. 1회, 1회.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를 3배로 늘리면 부피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야, 잘 봐라. 정육면체 있어. 그럼 이거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 만약에 얘를 A로 할게. 자, 모르는 거를 우리 뭐 네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A도 모르고 네모도 모르니까 A로 놓겠다 이 말이야. 그럼 부피는 어떻게 돼? A 곱하기 A 밑면에다가 높이까지 곱해라. 이건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모서리 길이를 3배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녀석이 뭐야? A인데 3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녀석은 원래 A였는데 3배가 되고 이 녀석은 원래 A였는데 3배 아니야. 그 다음 선생님 지금 쓴 거는 부피 관한 공식 아니야 그치? 결국에 여기에 뭘 곱한 거냐면 곱하기 일단 3 한 번 한 거고 맞지? 또 한 번 곱하기 3 하고 여기 그 다음에 또 한 번 곱하기 3을 한 것만큼 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3 9, 3, 27. 그러니까 27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부피에 있어서는 몇 배? 27배가 된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3번이다 3번. 자, 2회 3번. 얼마나 틀리면 선생님이 이러고 있냐? 자, 틀리지 마라. 다음번엔. 자,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다. 정육면체의 각 모서리 길이를 4배로 늘렸어. 그럼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에 몇 배가 되냐? 해야 돼 이거? 나 방금 전에 봤잖아 그치? 그럼 얘가 몇 배가 되는 거야? 각각 4배로 했다는 거야. 4배. 그럼 좀 커지겠지 이렇게. 맞지? 그럼 방금 전에 했으니까 자 각각의 모서리 얘가 4배가 됐어. 그러면 일단 4. 요거 4배가 됐어. 그럼 뭐야? 또 4. 요거 4배가 됐잖아 이게. 맞지? 4.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부피잖아 부피. 그치? 부피과는 공식이 이렇단 말이야. 밑면의 가로세로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하는 거니까 밑면의 가로세로와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높이가 각각 4배가 됐으니까 4를 4배 곱해야죠. 3번 곱해야지. 맞지? 그럼 몇 배가 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를 계산하면 4, 4, 16 곱하기 4니까 이게 64예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부피는 몇 배가 됐다? 64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본 문제로 잘 정리해놓으면 돼. 자, 1회 4번이야. 자, 입체동의 부피. 야, 부피 구하자. 부피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먼저 욕하고 있네.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밑면이야.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긴 녀석을 밑면으로 갖는 기둥이란 말이야. 각기둥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밑면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 밑넓이, 자 곱하기 높이. 요게 이제 부피 공식이야. 자, 밑넓이 구하자. 밑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잘 봐. 요거 이렇게 좀 잘라서 구하자.
여기 6이고 4니까 6, 4, 24에 얘는. 맞지? 그 다음에 8이랑 18이니까 곱해봐. 일단 80에다 88이 64니까 어떻게 돼요? 144가 나와. 밑넓이가 168 나온단 말이야. 168. 맞지? 그럼 밑넓이에 대해서 이제 뭐가 구해줘야 돼? 높이. 높이는 얘란 말이야. 맞지? 이게 높이겠죠? 그래서 8.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계산하자. 자, 100이 8개니까 800. 그 다음에 60이 8개니까 6, 8에 48. 이렇게. 그 다음에 88에 64. 이렇게 돼. 하나씩 계산하는 거야. 일단 1200에다가 더하기 80과 60이니까 140에다가 4. 그럼 계산 하나씩 쓱 해보면 1340에 4. 134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제? 단위는 어떻게 돼? 당연히 밑넓이 구할 때 제곱센치 나오고 높이 한번 구하니까 세제곱센치 나오겠죠. 이해됐지? 센치 역시 3번 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디귿기둥 아니야. 디귿기둥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럼 얘는 비슷한 거니까 비슷한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볍게.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꽉 차 있었다고 보자. 그럼 밑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밑넓이 곱하기 일단 높이인데 그 밑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13 곱하기 8 하면 돼. 13 곱하기 8. 여기서 요 녀석이 빠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13인데 여기 53 나와 있으니까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요 길이가 어떻게 나오죠? 538 8을 13에서 빼니까 13에서 53 8을 빼니까 어떻게 돼? 5가 된단 말이야. 그럼 가로는 5가 되고 요거 이제 4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뭘 빼주냐면 5 곱하기 4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80에다가 83 24니까 이거 104가 되고 얘는 5, 4, 20이 되고 서로 빼주니까 이게 84가 되는 거예요. 밑넓이는 84. 높이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다? 높이. 일단 여기서 보면 높이에 해당하는 게 이게 높이란 말이야. 맞지? 그럼 여기 6이라고 찰 수 있죠? 이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높이는 6이다. 해서 이제 곱하면 되겠습니다. 6, 8에 48, 48, 그 다음 6, 4, 24. 그러니까 2가 더해지면은 이제 500에다가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자, 1회에 이제 5번인데,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옳은 거 골라라. 옳은 거.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잇는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두 점이 있는 선물이다. 자, 얘를 이어. 막 이렇게 이을 수 있고, 이렇게 이을 수 있잖아. 근데 길잖아. 그럼 제일 짧은 건 뭐야? 직선. 그걸 뭐라고 해? 그걸 선분이라고 하잖아. 맞는 말입니다. 그치? 자, 기억 들어간 거. 기억 없으면 땡이야. 이건 땡. 됐죠? 그럼 셋 중에 하나인데, 자, 만약에 니은이 들어가면 이게 답으로 끝나네. 그치? 그러니까 니은으로 좀 보자. 이거지? 시작점과 방향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반직선일 수 있다. 야, 반직선은 시작하고 방향이 전부야. 근데 다를 수가 있니, 얘들아? 시작하고 시작점이랑 방향이 전부인 반직선인데, 그게 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같으면 이미 같은 반직선이야. 그치? 근데 이미 같은 두 반직선에 대해서 서로 다를 수 있다. 말이 이상하잖아. 그치? 이런 걸 헛소리라고 합니다. 알았지? 말이 안 됩니다. 자, 2번은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디귿번 한번 보자. 디귿번. 양 끝점이 같은 두 선분은 서로 같다. 자, 양 끝점이 같은 두 선분은 같다. 이건 맞는 거죠. 자, 디귿이 들어오니까 답은 3번이야, 일단. 그 다음에 반직선의 길이는 직선의 길이의 반이다. 자, 반직선의 길이는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 왜? 반직선을 누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나 여기서부터 길이로 할래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반직선을 더 짧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길게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눈에 보여지는 게 길이라면 반직선의 길이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이를 정할 수 없다. 그래서 길이라는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요번에는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요거는 2회입니다. 2회. 자, 선분은 양 끝점을 포함한다. 맞는 얘기. 한 점을 지나는 반직선은 무수히 많다. 그렇죠. 방향. 정하기 나름이야. 무수히 많다. 맞는 얘기. 그렇죠?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존재한다. 자,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존재한다. 자, 이런 상황엔 존재하고, 이런 상황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땡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그 안 하는 거에 초점 맞춰서 그 거짓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오직 하나. 이건 또 맞아요. 그 다음에 평면에서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A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은 무수히 많다. 잘 봐. 직선 하나가 있는데 그 바깥에 위에 있지 않은 요거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 어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수히 많다 말이 안 됩니다. 틀렸어요. 됐니? 그러면 동그라미는 기역 니은 자 여기 X죠? 그러니까 표시를 해놓으면 답이 이제 보이지. 자 디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거랑 맨 마지막에 이렇게 찾아서 답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립면체에서 자, EFGH 어딨죠? EFGH 이거 얘기하는 거야. 면에 포함되는 모서리 개수. 자, 이 면에 포함하는 모서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야. A는 4라고 보면 돼. 그다음에 면 EFGH 이거랑 수직인 모서리, 수직. 그럼 수직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데 그 모서리가 요점에서 만날 때 여기 이제 이 위에 있는 그 모서리 있잖아요.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자, 그럴 때만 이제 면과 수직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모서리가 면과 수직이다. 됐죠? 근데 이런 거랑 평행한 게 어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파란 면하고 요 녀석이 일단 수직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거랑 평행한 녀석도 다 뭐가 돼요? 파란 면과 수직이 된다. 그래서 몇 개? D 역시 4개가 된다. 됐죠? 그래서 더하면 8이 되는 거예요. 자, 2회 6번. 자, 다음 그림 같은 정삼각기둥. 여기 정삼각형이라는 거고 기둥이라는 거죠. 이해됐지? 그 밑넓이고 이거 옆넓이. 이거를 펼치면 직사각형 된다는 거야. 기둥이니까. 자, 면 DF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 여기. 맞지? 여기 포함되는 모서리 개수 몇 개야? 변의 개수가 포함되는 모서리 개수야. 3개. 면 DF의 수직인 모서리. 했죠, 그치? 여러 개 풀다 보면 그냥 나온단 말이야. 몇 개예요? 3개. 그러니까 B는 3이란 말이야. 그래서 곱하면 얼마가 돼요? 3, 3, 9가 되겠습니다. 자, 1회 7번이야. 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더니 일단 접잖아? 그럼 이제 합동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접으면은 이등변 삼각형 반드시 나와요. 자, 접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합동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냐면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해야 돼. 알았지? 지금부터 따져볼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한 다음에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잘 봐.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접었는데 삼각형 EGFH가 정삼각형이 됐어. 이것도 좋은 성질이죠. EGF가 어딨지? 정삼각형. 각이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됐죠? 60도로. 변의 길이도 같다. 이렇게 일단 표현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접었다. 그럼 합동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일단 엇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접었으니까 요게 합동이어서 요 녀석과 얘가 합동이라는 거야. 접었으니까. 이해했지? 그래서 대응각이 서로 같다. 이런 얘기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합동이야. 그럼 대응각에 해당되는 자, 이 녀석이랑 얘가 같은 거야 일단. 그 다음에 얘랑 엇각으로 여기 들어온단 말이지. 이해됐지? 그럼 봐봐. 정삼각형이라는 힌트 때문에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x를 이제 찾아라 이런 얘긴데 여기서 보니까 이 점이라는 것이 지금 60이라는 수야. 사실은 여기 써놔. 그래갖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잘 봐봐. 이제 또 여기 중요한 거 나와. 60인데 이거 두 개 똑같아. 이거 평각이잖아, 그치? 그럼 60 나머지 그 바깥의 각은 120인데 그거 반으로 쪼개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60이 돼요. 이해됐지? 계산하니까. 그래서 얘도 결과적으로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 되니까 여기 60이 딱 되면서 요 x가 두 개가 있는 게 뭐가 돼요? 60이 되니까 이거는 60의 반이니까 30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동적으로. 그죠? 그래서 얘는 30도가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부터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직사각형을 접었다. 그럼 일단 합동 개념. 거기서 이제 변의 길이가 같다. 각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 이걸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엇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는 거를 반드시 활용해야 문제가 풀렸던 것이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얘는 2회 이제 7번인데 직사각형의 모양을 접었다. 접었잖아. 그럼 뭐야? 합동도 나오고 뭐도 나온다. 이등변 삼각형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럼 일단 먼저 합동이니까 35니까 여기 35 나와야 되고
이게 직각이었으니까 직각이다. 이렇게 보면 돼. 됐지?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뭔지 모르지만 같을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봐. 35도에다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랑 얘도 해서 90도가 나오면 돼. 90도랑 얘의 차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차이가 이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얼마예요? 그 차이는 55도이다. 맞나요? 여기다 숫자로 써. 55.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숫자로 쓰는 게 좋지. 그럼 55, 55니까 합치면 110이 되고, 그럼 나머지 이게 평각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x가 얼마가 된다? 70도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x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90도잖아, 그치? 그러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35, 35, 70에다가 20만 채워주면 90이니까 xy가 나오겠다. 그럼 70에서 20을 빼니까 자연스럽게 5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3변의 길이가 자 이렇게 됐을 때 a가 될 수 있는 두 자리 잔수. 자, 두 자리 잔수. 일단 이거는 삼각형의 변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a를 모르는 상황에서 a가 제일 크다. 그러면 얘가 일단 11보다 커야 되는데 왜? 주어져 있는 것보다 일단 커야지 제일 크잖아. 이랬죠? 그런데 이제 같을 수도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자동 결정이야. 이거랑 반대. 그러면 11이랑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 작은 경우. 그럼 어때? 이 두 가지만 따지면 모든 경우잖아. 그치? 11을 기준으로 해서 11과 같거나 큰 경우, 그 다음에 그 반대 11보다 작은 경우. 이게 모든 경우란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자.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돼야 하니까 가장 긴 변 A와 나머지 둘 5 더하기 11이 어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일 긴 게 11이 되니까 그 나머지 A와 5의 합이 어떻게 돼? 이 두 개의 합적으로 이제 커야 된다. 됐니? 요걸 찾아주면 되는데 정리를 하니까 얘는 이제 16이 되는 거고 요거는 양쪽에서 뭘 해줘? 5를 덜어주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자 왼쪽이 6이 되고 오른쪽이 A가 됐지만 여전히 오른쪽이 더 무겁다. 그러니까 저울처럼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11과 16이 있는데 표로 이제 나타냈을 때 11과 16 이렇게 있고 요거 이상 요거 미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수가 되는 거야. 됐지? x는 자연수니까 뭐가 돼요? 11부터 12 13, 14 그 다음에 15까지 맞니?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봐주면 어떻게 돼요? A라는 거는 6보다 커야 돼. 6보다 크고 어디 11보다 작다.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때 A는 A가 되겠죠. 그치? A는 직접 7, 8, 자 9, 10까지만 되겠다. 이해됐니? 개수 찾으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4개에다가 5, 6, 7, 8, 9개 이렇게 9개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마지막 또 힌트가 있었네. 그치? 뭐 두 자리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5개. 일단 5개에다가 두 자리니까 6개. 알았지? 두 자리만 없으면 또 다른데 두 자리 자연수가 있으니까 몇 개? 6개가 된다. 틀리기 쉬웠겠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모든 힌트를 다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이제 또 길이니까 쭉 해보면 되지. 자주 풀었다 생각하고. 첫 번째, x가 제일 길다. 그러면 이제 16과 비교해서 이렇게. 자, 두 번째는 그거의 반대 상황. 이렇게 해놓고.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제일 긴 거랑 나머지 11 더하기 16이, 자,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고, 제일 긴 게 16이니까, 나머지 x와 11의 합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맞죠? 그럼 얘는 27이 되는 거야, 27.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11을 덜어내니까 얘는 5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x의 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뭐 이건데,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16부터 27이니까 여기서 이제 굳이 말하고자 하면 16, 자 17 쭉 해갖고 어디까지? 26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일단 6, 7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까지? 15까지 하면 되잖아. 그치? 이해됐니?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이거 개수 구할 때 있잖아. 개수 구할 때 자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 개수 구할 때 자 1부터 26까지 해서 빼기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만 빼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1부터 26까지가 뭐냐면 26개고 1부터 15까지가 어떻게 돼요? 15개예요. 됐지? 근데 15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나 봐봐. 16 빼기 1로 해석할 수 있어. 됐지? 근데 이거 중간에 빼준다 그랬잖아. 이거 공식으로 좀 생각할게. 뺀다 그랬잖아. 정리를 하면은
요거 괄호라고 생각하면 26 빼기 16에다가 요 뒤에 있는 거 요거 더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개수를 구할 때는 맨 뒤에서 맨 앞에 보이는 걸 빼 일단. 그 다음에 뒤에 1을 더해줘야 그 개수가 나오는 거야. 16부터 26까지의 개수가. 이해됐니? 이거 잘 정리해야 돼요. 이거 이해는 선생님이 못 시킵니다. 이 정도로 해갖고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연결하면은 자 어떻게 돼? 6부터 15까지니까 일단 15에서 6 빼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 나온다 그랬잖아. 그거를 이해하라고. 어떻게? 직접 써보란 말이야. 그랬고 진짜 이 공식이 만족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한 다음에 만족하네? 그럼 외워야지. 그 다음은 이해가 됐으면 외우란 말이야. 근데 그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남한테 맡기지 말라고. 그걸 좀 노력을 해갖고 스스로 하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뒤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로 바뀌는 것이고 빼주면 몇 개?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여기는 계산 안 했으니까 두 개 계산 먼저 하면 10개 에다가 얘 더하니까 11개 됐어요? 그럼 주어져 있는 x의 자연수 뭐 두 자리 이런 거 아니니까 다 더하면 11개 10개 더하니까 21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자, 삼각형 ABC와 DE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합동. 삼각형 두 개를 그려야지. 맞지? 삼각형 두 개를 그려야지. 그 다음에 보면은 AB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DEF 합동이니까 대응점이 같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두 번째는 AB와 BC가 똑같대. AB와 BC가 똑같다. 합동이니까 복사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지? 자 A가 65도래. 65도면 이게 2등변이니까 65. 그대로 복사해버려. 어떻게? 65도 65도 됐니? 65도 두 개 더하니까 130이야. 그러면 이제 각도를 자 130에다 50도 더하면은 이게 180이 되니까 50도 50도 이렇게 복사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자는 거지. 자 2는 몇 도냐? 이미 풀렸네 그치? 50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비슷하잖아 그치? 근데 요것만 좀 다르니까 얘 때문에 좀 한번 해볼게. 자 ABC가 있어요. ABC가 있어.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인 여기 ABC 그 다음에 대응점이 DEF라고 돼 있잖아 그치? 순서가 DEF 이렇게 쓰라는 거야. 합동이고 그 다음에 A, B, C, D 같은 거야. 자, A, B랑 A, C 요번엔 이거네 그치? 복사.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얘를 어떻게 좀 해석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자. 각도 A를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등식을 좀 변형을 시키면은 요거 2 양변에 2분의 1을 곱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5분의 2 그 다음에 얘를 5 곱하기 X 그 다음에 2 곱하기 X로 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A도는 2X 그 다음에 2도는 5X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야 이거 모르면은 공부하란 말이야. 앞으로 돌아가서 책을 찾아갖고 공부하라고. 알겠어요? 이거 이해하는 건 스스로 해야 돼. 알겠어? 어떻게 써든지 찾아갖고 하란 말이야. 검색을 하든 책을 뒤져보든 이해를 하란 말이야. 선생님이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선생님이 야 내가 이거 씹어갖고 먹어 하면 먹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갖다 주면 네가 입에다 넣고 씹어야지. 이해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A2를 찾았기 때문에 A에다가 이제 뭐 쓰면 돼요? EX 쓰면 되지. 그러면 이제 2에다가는 뭐 쓰면 돼? 여기 2에는 5X 쓰면 되잖아. 이해됐죠? 이거 지금 적용한 거야.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5X하고 자 양쪽으로 합동이니까 복사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양쪽으로 합동이니까 복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2X 더하기 5X 더하기 5X가 삼각형의 안쪽 각의 합 180도가 돼야 하니까 5, 자 12X 12개 X가 된단 말이에요. 12개 X 양변에 6으로 나눠주면 6, 22 요거는 6, 3, 18 이렇게 되고 양변에 2로 나눠주면 그게 15가 된다. 맞나요? X가 15이기 때문에 우리가 D를 찾아야 돼. D라는 거는 몇 X야 지금? 2X가 되니까 그 D에 해당하는 건 30도로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옳은 거. 자, 두 개. 이거 확인하란 말이야. 두 개로 써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당연히 틀리지. 두 개 찾아야 돼. 알았지?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정다각형은 모든 외곽의 크기가 같다. 그렇지. 정다각형의 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변이 모두 같아야 돼. 변이 모두 같다. 변의 길이가
길이가 모두 같다. 모두 같다.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내각의 크기가 모두 어떻다? 같다. 이렇게. 같다. 이런 얘기야. 당연히 내각이 같으니까 외각이 당연히 같지. 왜? 내각 더하기 외각은 180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같단 말이야. 옳은 거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맞나? 아, 근데 이건 왜 안 되냐면 2번에는 요런 게 있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아. 말은 뭐야? 아, 각도가 직각이 아닐 수도 있거든. 이렇게 좀 요런 식으로 되면.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변의 길이는 같지만 정사각형이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된다 이거죠. 이해됐죠? 3번 보자. 내각의 크기가 같은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은 정다각형이다. 자, 내각이 같은데 그럼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변이 다른데 내각이 같은 거. 이게 대표적으로 직사각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 한마디로 직사각형은 정다각형이다. 정사각형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3번의 내용을 만족시키지 않는 어떤 예를 하나만 찾으면은 그거는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아니, 맞아요, 이거는. 왜냐면 얘는 맞아. 자, 4번을 보면 따져볼게. 삼각형이 있어. 각도가 같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이게 60으로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됐지? 그럼 얘가 삼각형에는 2등변 삼각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같고 이게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도 하나에 대한 설명만 나왔지만 삼각형의 그 특징이 있잖아. 내각의 합이 뭐 180, 그 다음에 2등변 삼각형. 그래서 결국에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또 맞아요. 그 다음에 정다각형은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아니죠. 정다각형 중에 5번. 만약에 정삼각형 그렸다 쳐. 방금 전에 했으니까. 여기 60도이지만 외각은 얼마예요? 120이잖아. 맞지? 정다각형인데 내각과 외각이 같다? 아, 항상 그렇진 않잖아.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됐니? 10번은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야. 자, 정다각형은 모든 별의 길이 같다. 방금 전에 했잖아. 그치? 모든 내각의 길이가 같다. 오케이. 정다각형은 모든 대각선이 같다. 이거 좀 이상한데? 자, 3번 볼게요. 자, 대각선이 있으려면 일단 사각형인데 정다각형이니까 정사각형. 대각선의 길이 같아. 어우, 되는 것 같아. 정오각형 그려보니까 어때? 대각선이 다 길이가 같아요. 해보니까. 맞지? 근데 정육각형을 그리는 순간 좀 틀려집니다. 정육각형. 자, 요 대각선이 있지만 어떤 대각선도 있죠? 요것도 있죠? 이 같아 달라 이거? 같지 지금은. 자, 그런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한 점에서 기준으로 해놓고 이렇게 그었어.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어때? 좀 더 길어지는 거 맞죠? 얘는 동그라미라면 얘는 동그라미 두 개잖아. 그치? 서로 다르죠? 자, 정육각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거 만족하지 않잖아. 맞지? 정다각형, 정육각형에서 대각선의 모든 길이가 같지는 않다. 이렇게 되잖아. 얘네들은 같은데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닌 경우가 나왔을 때 이걸 X로 판단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면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답은 나왔네. 여기 3번이 되는 겁니다. 한 내각과 한 외각의 크기가 같은 정다각형이 있다. 그러니까 정다각형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게 어떤 게 있죠? 정사각형. 내각과 외각이 같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아, 있으니까 맞다. 꼭지점의 개수와 변의 개수의 합이 8개인 정다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자, 그러면 정N각형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꼭지점이 몇 개야? 꼭지점 N개. 그 다음에 변의 개수 몇 개죠? N개가 돼. 두 개 합치니까 2N은 만약에 8이라면 당연히 N은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했죠? 자, 다음 그림에서 이제 X의 크기는 몇 도인지 구하라. 자, X를 뭐 어떻게 구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자, 한번 이렇게 구해볼게. 자, 일단 이렇게 좀 나눠서 구해볼게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여기 X가 있으니까 자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그럼 A 더하기 B는 X야.
요것만 찾으면 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거를 갖다 CD라고 하겠습니다. CD. 그러면 여기서는 C 더하기 D가 몇 도가 되는 거야? 100도가 되는 거죠? 왜? 이 평각에서 80도 뺐으니까. 이해됐죠? 그럼 식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 이게 사각형이니까 여기서 식을 만들어 보면 45 더하기 얼마? 110 더하기 A하고 C를 더하면 이게 360도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쪽 동네로 와보면 얘가 이제 70도가 되고, 해보면 어때? 자, B 더하기, 자, D 더하기 70 더하기 105도. 요거 역시 360도가 되겠습니다. 맞니? 그럼 여기서 X를 찾기 위해서 이 두 개를 합칠 필요가 있는데, B 여기 있고 이게 있으니까 둘을 더할 거야. 더하면 일단 360도가 두 개니까 720도가 되면서, 자, 일단 숫자끼리 45 더하기 110 더하기 여기 70에 105를 일단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랑 B를 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C랑 D를 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 그치? 맞아요? 이거 두 개 짬뽕 시킨 거야, 이렇게. 근데 CD 자체는 100으로 바꿀 수 있다 했으니까 이거 지운 다음에 여기다가 100으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AB 자체를 우리 X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은 X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X를 구해보세요. 전에 이거 시험 봤던 거니까. 자, 요번엔 2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제 X라고 해놓고 저 구하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좀 전처럼 말하자면 뭐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 사각형, 얘는 이게 꺾였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오각형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에 내각, 사각형의 내각의 합과 오각형의 내각의 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도형이 있으니까 몇 각형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육각형의 내각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잖아. 육각형의 내각이 이런 것들을 포함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름을 여기다가 A, B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X. 우리 X를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 식 X 더하기 A 더하기 B는 일단 180. 그럼 뭘 찾으면 되냐면 A 더하기 B를 찾으면 끝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A, B에 대해서 식을 좀 써보자. 두 번째. 자, 육각형의 자, 내각의 합. 어떻게 돼요? 6개의 꼭지점마다 내외각의 합 180도가 있는데 거기서 외각을 빼버리면 내각의 총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360도는 180의 2배이기 때문에 180 6개에서 2개를 빼니까 이거 4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400에다 4, 8에 32, 320이니까 720도가 된단 말이야. 맞니? 이렇게 구했어. 그럼 요걸 갖다가 주어진 힌트를 이용해서 좀 쓸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방향으로 좀 쓰겠습니다. 110 더하기 105도 더하기 60도. 자, 숫자부터 쓸게. 그러면 70, 그 다음 숫자는 75도 더하기 120도 더하기 마지막 115도. 맞니? 그 다음에 이제 안 쓴 게 이 두 개 빠져있단 말이야. 그치? 자, 더하기 A 더하기 B도가 되겠습니다. 됐니? 그럼 여기서 봐봐라. 요거를 계산하면 어찌됐건 계산 실수만 안 한다면 A 플러스 B가 나오고 그 A 플러스 B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X가 나온다. 자, 요런 방식으로 푸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이해됐죠? 풀이는 끝까지 안 할게. 여러분들이 좀 마무리 하세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두 가지로 푸는 거 제시했으니까 잘 정리하고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도록. 자, 덧셈 뺄셈 틀려서 뭐 틀린다. 초등학교로 다시 가야지. 자, 여기서 보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세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호등이 있다. 자, 원 3개 있고 같은 신호등 모양이 있잖아, 그치? 자,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것도 다 풀지는 않을 건데, 자,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세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를 좀 확대를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큰 원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 정사각형이. 그 다음에 중간을 이렇게 반씩 쪼갰어요. 그럼 여기 만나는 여기가 중심이 되고, 이제 원을 하나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맞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맞지? 1의 4분의 1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럴 때 요 까만 녀석이 뭐냐면 여기 바깥에 있죠? 여기 바깥에 요런 녀석들이 몇 개 모여 있는 게 까만 녀석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돼 있나?
빨간 녀석으로 보면 가운데 여기 점이 있고 이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요런 거 이렇게 있다는 거야. 됐나요? 그럼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아니야, 8개. 그럼 요거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돼? 8배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니? 자, 그럼 넓이 구해보자. 자, 반지름 길이가 아까 뭐라 했어요? A라고 그랬단 말이야, A.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녀석의 계산을 해보면, 일단 주어져 있는 정사각형에서 1의 4분의 1을 빼는 거야. 그러면 A의 제곱에서 빼기 1의 4분의 1. 자, 반지름의 제곱에 파이 배하면 1이 쇽 나오고, 이거에 4분의 1을 하면, 그 1의 그 4분의 1이 나온다. 자, 요거를 빼갖고 몇 배를 해준다? 8배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로 통째로 딱 치고, 여기다가 몇 배? 8배를 해주면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 분배가 들어가면 8배의 A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면서 4랑 8이 만나면 2.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의 제곱. 이렇게 붙으면 된단 말이야. 맞니? 이게 답이니까 몇 번이야? 8A 제곱 마이너스 2파이 A 제곱. 8A 마이너스 2파이 A 제곱. 3번이네, 3번. 됐나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이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런 구조가 항상 반복된다. 그리고 이런 자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는 3회입니다. 3회. 아직 시험 안 본 건데 그냥 힌트만 그냥 가볍게 줄게. 자, 요게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어떻게? 자, 정사각형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정사각형에서 요거 1의 4등분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까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하나, 둘, 셋. 아이고 다시 하나, 둘, 여기 셋, 넷 이렇게 된단 말이야.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12 나누기 4야 4. 그러니까 3이 된단 말이야. 그럼 반지름이 3이 돼버리니까 여기 반지름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잖아. 3, 6, 18이란 말이야 이게. 맞나요? 그럼 아무튼 어쨌든 이런 모양의 얘가 몇 개 있다 보면 되는 거야. 어? 몇 개 있어? 하나, 둘, 여기 셋, 넷. 이쪽 요렇게 좀 그으면 다섯에서 일곱, 여덟, 8개 있잖아. 이런 게 몇 줄이야? 8개, 8개, 8개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모양 있잖아요. 몇 개? 83, 24개.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됐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같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6인 원에서 호의 기레비가 3, 4, 5다. 자, 부채꼴의 넓이가 자, A 파이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자, 자, 봐. 중심각이랑 모랑 부채꼴의 호하고 정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각이랑 뭐 부채꼴의 모랑 넓이랑 부채꼴 넓이하고 정비례합니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호가 중심각이랑 정비례하고 중심각이랑 이게 정비례하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는 또 정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나와 있지? 부채꼴의 넓이와 호가 나와 있잖아. 서로 정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돼. 만약에 그럼 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검색을 좀 해보고 앞에 배웠던 거를 좀 살펴보고 해갖고 이거 결론은 맞거든. 이거 이해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공부거든. 근데 그걸 선생님한테 해달라? 아유 내가 어떻게 하니. 내가 네가 아닌데. 알았어요? 공부의 방법은 그거야. 선생님이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야 이건 이거야. 그럼 니네가 그걸 이해하려고 좀 머리를 좀 쓰란 말이야. 그 과정에서 머리가 좋아진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호가 부채꼴의 이제 넓이와 정비를 한단 말이야. 호가 2배가 되면 부채꼴이 2배가 된대, 넓이가. 근데 호가 만약에 반으로 줄었어. 그럼 부채꼴의 넓이도 그 똑같은 그 상황에서, 같은 원에서 부채꼴의 넓이가 반으로 준다는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그 얘기는. 부채꼴이 말하자면은 호가 여기 3이야. 진짜 3은 아니지만. 이게 3일 때 얘를 이제 자 BC를 4라고 생각하고 CA를 5라고 생각하지.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넓이가 일단 전체 66에 36 한 다음에 파이 하면 전체 넓이가 나오는데 이거를 일단 3개, 4개, 5개로 일단 나눈 다음에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3개만 골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니? 이게 정비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3, 4, 5는 아니지만 그 비례관계, 이걸 만약에 3개라고 하면 얘는 4개, 5개로 생각할 수 있다. 얘가 만약에 6개면 8개, 이거는 10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원의 넓이는 정해져 있고 반지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합쳐가지고 몇 개? 12개로 잘라. 그 다음에 3개만큼만 고르면 이 넓이가 된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됐죠? 이거 알려줬어. 그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선생님 저 얘기했던 저 말이 무슨 얘기인가? 그거 이해될 때까지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야.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하란 말입니다. 알겠지? 자, 구할게 이제. 그럼 넓이가 저거니까 얘를 이제 구해보면 밑에가 어떻게 돼요? 12가 된단 말이에요. 12. 약분하면은 3, 1은 3, 3, 4, 12. 또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4, 9, 36. 9가 됐어요. 얘는 곱하나 마나니까. 이 넓이가 뭐라 했어? A 파이. 그러면 여기서 A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틀린단 말이에요. A는 9야 그냥. 이해됐죠? 그래서 A는 9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 아, 보자마자 이제 알겠지?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넓이를 알 수 있고 원의 넓이를. 호의 길이의 비가 17. 진짜 17이 아니라 얘를 17이라 하면은 BC를 13개로 읽어주고, 요걸 6이라고 읽어주면은, 뭐 그런 관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구나. 이런 얘기고. 자, 부채꼴의 넓이가 어디? 색칠된 게 넓이가 이거니까 방금 전처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66에 36. 파이에다가 몇 등분에? 자, 17,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6으로 나눈 걸로 이제 등분을 한 다음에, 맞죠? 그 중에 6개만큼은 좀 가져오자. 이런 얘기죠. 2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30. 그럼 36이잖아? 약분을 먼저 하면 6, 1은 6, 6, 6에 36. 또 약분하면 6, 6에 36. 이렇게 되겠죠. 1은 곱하나 마나. 얘가 넓이가 되니까 말 그대로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 A 파이. 그러면 여기로부터 A가 6파이라고 쓰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지. 뭐가 되는 거야? 6이란 말이야. 6. 알겠지? 자,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좀 철저히 공부하고 우리 기본 도형하고 원과 부채꼴만큼은 제대로 공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재밌게 공부하기를 희망합니다.